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순치기 또는 하계 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상을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블루베리 순치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실제 진행을 하고 있는 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치기나 이 하계 전정 같은 경우는 그 시기와 기상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우리 이 블루베리를 순치기나 또는 하계 전정을 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무상 일수를 고려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이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 이 춘천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춘천 같은 경우 무상일수, 즉 서리가 내리지 않는 일수가 1년 365일 중에서 16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200일은 서리가 내린다는 이야기죠. 서리가 내리는 기간은 5월 중순까지 서리가 내리고, 또 10월 중순이면 또 서리가 내립니다. 그러면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한 150일에서 한 160일 정도 됩니다. 실제 기상청에 의한 그 자료를 보면은 우리 춘천은 무상일수가 160일입니다. 즉 연중 블루베리가 자랄 수 있는 날짜가 160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지역에서 하계 전정을 한다거나 또는 순치기를 했을 경우, 이 순치기에서 옆에서 나온 이 결과지에 또다시 꽃눈이 생기기란 기간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따라서 우리처럼 추운 지역에서는 순치기나 하계 전정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순치기와 하계 전정은 주로 어디서 해야 하느냐? 그것은 남부지역이라든가 또는 해안지역의 무상일수가 굉장히 긴 그와 같은 지역에서는 하계 전정이나 순치기, 또 실내에서 재배하는 경우는 다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처럼 이 추운 지역에서는 하계 전정이나 순치기는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이면은 순치기는 그 지역의 기상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순치기 할 때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도장지, 즉 도장지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쭉 자라는 양분이 집중돼서 올라가는 이와 같은 줄기를 우리가 도장지라고 하죠. 이와 같은 도장지에서 순치기 할 때도 이렇게 부드러운 지역, 여기를 잘라버리면, 여기서 순치기라면 여기선 또다시 한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줄기가 나오는데, 순치기를 한다 하더라도 밑에서 경화된 딱딱한 부분에서 잘라줘야 합니다. 즉 이렇게 짧게 해줘야지 여기선 이제 이 좌우측으로 또 다른 이 줄기가 나오면서 결과지로 성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은 너무 추운 지역이라서 여기서 나온 결과지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처럼 이 추운 지역에서는 그냥 이렇게 관리하다가 봄에 정상적으로 가지치기 하면서 이 결과지의 개수를 조절해 주는 것이 도리어 더 좋습니다. 이 농사는 남이 하는 것을 따라 한다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기상 재원을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상 재원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리가 내리는지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역산해 가지고 순치기를 하든 아니면 하계 전정을 하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상일수, 즉 서리가 내리지 않는 일수가 16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 지역에선 순치기나 하계 전정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리어 봄에 가지치기 하면서 정상적으로 올라온 이 가지를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줌으로써 좌우측으로 결과지를 유도하는 것이 도리어 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보면은 작년에 제가 가지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분지가 되고 이렇게 결과지가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무들이 V자 형태로 잘 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농장에서 하는 일은 과일의 개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과 과일의 개수가 적당히 맞게끔 해서 좋은 품질의 과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과일의 개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잎과 과일의 개수는 한 3대1 정도 유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즉 과일만 많이 달려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과일의 개수와 잎의 개수를 3대1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과일이 좀 많으면 이렇게 잘라주는 이런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좋지 못한 과일을 많이 다는 것보다 좋은 과일을 제대로 달고 키우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많이 달려 있으면 과감하게 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에 보면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오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잘못 알고 관리하면 나무가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영상을 보더라도 전문적으로 이것을 알고 재배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미로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의 영상이 물론 뭐 다 틀렸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전문적인 이 재배를 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 줄 것입니다. 늦게 수정된 것들도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열매가 달려 있으면 이 나무가 빨리 노쇠해지고 또 상품성이 안 좋은 과일만 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수확하는 데 있어서 노동력도 더 많이 들고 또 상품도 좋지 않은 열매가 달림으로써 판매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과일을 달 수 있는 이 열매와 잎의 비율을 최소 3대1이 될 수 있도록 열매의 개수를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열매와 잎의 비율이 적절한지를 보시고 열매가 많이 달렸다 하면 잎의 개수에 비해서 열매가 많이 달렸다면 열매를 따주시고 또 너무 크게 높이 올라가는 나무는 잘라내서 나무의 높이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무상일수가 짧은 지역에서는 하계전정이나 순치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남쪽 지역이나 해안 지역 또는 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우는 하계전정 또는 순치기 하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추운 지역에서 노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는 순치기보다는 정상적으로 봄에 가지치기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도리어 더 좋습니다. 저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